관광 자원의 이해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자원하는 방법, 있는 그대로 자원을 하는 방법, 무변형, 그다음에 변형, 바꿔서 자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주로 강조를 했던 거는 아이디어, 생각, 바꾸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아이디어, 생각,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 신나게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나는 것과 여러분이 신나게 느끼는 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관광 자원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광은 무궁무진한 거죠. 5년 뒤, 10년 뒤에는 관광의 형태가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UAM, Urban Air Mobility, 하늘에 지금 자동차가 날아다닌다잖아요.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고 2025년 한 3, 4년 뒤부터는 그 실행이 된다고 계획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그러면 또 노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죠? 또 우리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인형 뽑기. 요새 인형 뽑기만 구경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게 한 몇십 년 지나면 또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죠. 여러분들의 의상, 여자들의 의상, 뭐 미니스커트가 하기도 하고, 뭐 롱스커트가 하기도 하고, 뭐 롱패딩, 쇼패딩 다양하게 가듯이.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메모하면서 기록해 놓고 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가요. 그러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그런 것만 하려는 게, 먹는 것도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싸움. 뭐 로제 떡볶이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나오더라고요. 떡볶이는 잘 안 먹어서 모르는데, 하다못해 그런 것도 결국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죠? 그런 아이디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상품화의 개념, 합리적 자원 배분, 뭐 그래프도 나오고, 여러분 교재 92페이지 그래프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이 경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과목에서 다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구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 교재 자연경관의 매력 챕터 5로 넘어갑니다. 챕터 5 경관. 이런 자연경관의 매력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강의하기가 만만한 부분은 아니죠. 이런 거는 저처럼 조경학과나 도시계획학과 아니면 임학과 뭐 그런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 조금 다르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지리학과. 그래서 초창기의 관광경영학과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전공이 지리학자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경영, 마케팅 그런 쪽에서 많이 오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 경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왜요? 경관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거든요. 랜드스케이프. 저는 학사 조경학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석사 MLA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진짜 전공한 사람이에요. 괜히 잘난 척 한번 해봤어요. 또 자, 이제 경관에 대해서 봅시다. 경관에서 바로 102페이지 경관의 개념, 랜드스케이프, 랜드샤프트 뭐 그렇게 되는데, 랜드스케이프요. 맨 밑에 줄에 있어요. 경관이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줄은 쳐줄게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 경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방에서 보고 있다면 보이는 경관은 뭐 방경관, 공부한 스터디룸 경관. 근데 그 스터디룸 경관이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죠. 저는 지금 보이는 게 연구실 경관. 잠깐만요. 한번 저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지금 이거요. 여기 모니터가 있고요. 한 바퀴 돌리면 제가 보이는 건지 이렇게 저기요. 책꽂이 뭐 그런 거 제대로 갔는지 모르겠네. 제 연구실 경관. 연구실 경관은
제가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책 보는 데는 최상의 경관이에요. 또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놀러 갔는데 여기에 놀러 온다. 물론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논다는 개념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논다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산책하면서 놀고 한 곳에서 조용히 멍 때리면서 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관광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멍 때리기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 멍 때리기 대회도 요즘은 하죠. 한 3, 4년 된 것 같죠. 세상이 하도 빨리 돌아가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놔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학에서는 가끔은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는 걸 주제로 테마파크를 만들어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 점점점 복잡해지잖아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냐고요? 아니죠. 하고 나면 피곤하죠. 지치죠. 그리고 봤던 것들이 정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쓰거든요. 킬링 타임용, 킬링 타임. 킬링, 죽이는 거죠. 타임, 시간 죽이는 거. 그런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멍 때리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멍 때리는 걸 주제로도 되죠. 어쨌든 자 일단은 경관이란 뭐냐? 여러분 이제 100, 200지 밑에서 두째 줄 맨 끝 주가쯤에서 경관은 감동적이고 시각적 질이 함축된 풍경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이거는 이 윗도우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경관학자거든요. 유명한 경관학자인데 감동을 주고 시각적 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동. 야,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쫙 펼쳐져 있죠. 그죠? 또는 아니면 바닷가에 타워 같은 데 올라오면 망망대해 쫙 펴져 있죠. 그런 거야. 또 가끔은 또 이쁘게 너무 이쁜 꽃들이 유채꽃이 쫙 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가로변에 상형색 색깔의 다양한 꽃을 식재를 했어요. 최근의 추세는 한 가지 종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작은 유채꽃밭이에요. 제주도에 유채꽃이 섬 전체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묶음으로 쫙 보여주는. 그래서 요즘은 같은 종으로 식재를 하는 추세예요. 그게 훨씬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감동적, 시각적 질이 함축된 풍경. 그러니까 경관은 다른 말로 하면 풍경이에요. 아름다운 풍경.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인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못 하셨을 수도 있으나 지난달인가요? 말에 벚꽃이요. 동의대학교가 부산에서 꽤 유명한 벚꽃 성지예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2학년이죠. 벚꽃 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인상적인 사람들이 학년들이 1학년이에요. 1학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와갖고 처음 보니까 그냥 그때 되면 쌀쌀하거든요. 춥거든요. 근데 얇은 봄옷 입고 심지어는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달달달 떨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죠. 보면 저 1학년. 반면에 4학년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추리닝 입고 오기도 하고 쇠바 찍찍 끌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나이대가 그런 거예요. 4학년들은 이제 취업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고 1학년만 해도 일단 고등학교를 벗어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노는 것도 또 경관을 보고 느끼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 관광 시장이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그 중에 특화해서 요 고객층만.
그래서 그게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 이제 뭐 여러분들 저기 뭐야 마케팅 시간에 하겠지만 시장 세분화하거든요. 모든 관광객을 다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상을 정하라고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세분화가 되겠죠. 세분화가 되면요 훨씬 수월해져요. 자, 옆으로 샜고요. 이제 경관 얘기를 합시다. 경관의 분류 103페이지. 이거는 이제 거의 중학교 수준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103페이지. 경관 구성 물질에 따라서 자연경관이냐 인공경관이냐. 자연경관 구성 물질이 자연인 거, 우리 동의대학교 뒤에 보이는 산 그런 거요. 인공인 거, 광안대교 뭐 불을 달고 뭐 불쇼를 하고 오만 짓을 다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인공경관이죠. 또 해운대 LCT 커다란 빌딩, 교수님 그게 경관입니까? 예, 경관 이꼴 거의 딱히 이꼴은 아니지만 땡땡 비슷한 말 풍경, 눈에 보이는 건 다 풍경이에요. 그죠? 그런 건 인공적이잖아요. 인공경관. 근데 그것도 이제 연령층에 따라 나이가 높은 때일수록 자연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뭐 딱히 그런 거 따지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경관인데 그냥 그렇다 하면 돼요. 제 거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그냥 건너뛰었죠. 형광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이건 뭐 유치원은 나와야 알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말고, 어린이집은 모를 거고, 유치원, 도시경관 설명 안 해도 되죠. 농촌경관, 산촌, 산촌이 있나요? 예, 하동에 가면 산에 차밭이 많죠. 녹차 그런 건 산촌이죠. 거의 울릉도에 가면 산속에 너와집 짓고 그런 건데, 요즘은 산촌도 구경하기가 어렵죠. 워낙 우리나라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해서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됐죠. 그러면 강원도 쪽에 가면요, 강원도 쪽에 가면 그때 답사 중에 무슨 축제를 갔는데 그 뭐 먹는 거 축제 할 때도 했고, 송어잡이 할 때 그때 삼촌, 그다음에 어촌, 뭐 부산 어촌 많죠. 기장도 있고요. 그죠? 관광지 경관, 여기서 독특하게 관광지 경관을 새로 집어넣었어요. 실제 경관을 얘기할 때 관광지 경관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관광책이다 보니까 됐죠. 뭐 인공 경관도 뭐 학교 경관 해도 되죠. 대학교 경관, 그죠?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풍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동영상을 갖고 있는 거 도서관에서 보고 있으면 도서관 경관이 되는 거죠. 열람실 경관,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뇌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와, 뭔가 독특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쁘거나. 근데 굳이 이쁠 필요도 없어요. 사하라 사막, 모래로만 돼. 아마 여러분 중에 사막을 직접 보신 분은 없을걸요. 사막에 사는 사람은 그게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모래바람 불고 덥고 물 오아시스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근데 밖에서 온 사람은 우와, 사막 그 관광도 있죠. 직접 또 굉장히 캐러반 타고 아주 럭셔리하게 가는 거. 자기네는 그거 타고 가면, 낙타 타고 가면 뒤에서 캐러반 타고 오고 요리사도 따라오고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상품도 본 것 같아요. TV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관광의 정의에서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탈피하여 특정 목적지 어쩌죠, 거기서 일상을 탈피하는 거야. 딱히 그 뜻으로 쓰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선 별로 재미를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우와 특이하다, 우와 신기하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신기성 욕구거든요. 평소에 못 해보던 거, 그런 거에 흥미를 느껴요.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저건 뭐지? 그게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거, 평소에 못 보던 거 보면 일단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독이 들어 먹으면 죽는 건지 맛있는 건지 겉모습만 보고 막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흥분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공부를 하려면 심리학도 많이 알면 재밌어요. 심리학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 뭐 희한한 싸구려 같은 제목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만 그렇지 그 내용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관광에 적용을 시키면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교양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오로지 전공으로만 학점을 채우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대학 다니면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스포츠 마케팅, 또 레저 스포츠 학과에서도 관광 끼려고 무지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쪽에서 쉬운 과목, 이론적으로 깊이는 없어도 돼요. 그런 과목들을 들어보면 되죠.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뭐 사회복지 개론 정도. 왜 그러냐면 점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거거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거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굉장한 복지국가예요. 말을 하면서도 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가 라고 생각할 저도 그렇지만 다른 후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한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관광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복지관광. 국민들이 오래 살죠. 고령화되죠. 노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노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려면 노인의 심리도 좀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찾아먹는 문화예요. 제일 멍청한 게 내리 전공만 듣고 올 A뿔 맞아서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거. 뭐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시다는데 뭐 저도 A뿔 맞는데 기여를 할 거예요. 학점 잘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통섭이죠. 통섭. A라는 학문과 B라는 학문을 결합해서 새로운 Z라는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어천경관 관광지구. 자, 이제부터 이제 자연경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시다. 내추럴 랜드스케이프죠. 자연경관의 성격. 이거 앞에 관광자원인데 앞부분에서 일부 얘기했던 걸 겹쳐요. 첫 번째, 비이동성을 지었다. immobility.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거죠. 임이 붙으면 impossible. possible은 가능한 거. impossible. im이 붙어서 불가능한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못하는 거. 해운대 바다를 서울로 옮길 수가 없죠. 금강산, 아이씨, 뭐 김정일이고 자꾸 총 쏘고 뭐 납치하고 지랄 연명을 떠니까 아예 안 되겠다. 부산으로 옮겨오자.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설악산의 울산바위 너무 멋있다. 부산으로 옮겨올 수 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자연경관. 이게 왜 매력이냐면 거기에 가야만 돼요. 그래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광으로 봐선 축복이에요. 부산도 축복이죠. 왜? 해운대. 우리는 늘상 보니까 별로거든요. 근데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저렇게 길고 깨끗한 해수욕장이 드물어요. 바다가. 다녀보면요. 그리고 해운대의 또 독특한 특징은 대부분의 바다는 도시에서 멀리 가야 되거든요.
이건 모래사장만 지나면 바로 스타벅스에 LCT에 5만 현대식은 다 있잖아요. 바로 옆에 센텀시티죠. 최첨단의 무슨 뭐 저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바일 시티, 스마트 시티. 이거는 잘만 활용을 하면 끝내주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옆에서 했어요. 인모빌리티, 자연경관은 못 움직여요. 그게 매력이죠. 두 번째, 계절성, seasonal variation. 요즘은 봄, 여름,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여름인데는 1년 내내 수영복 입고 여름 경관밖에 안 보여주죠. 우리는 바다 그러면 수영복 입고 바다에서 해수욕하고 어제 요트 타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겨울의 바다, 겨울바다 매력 있거든요. 매력 있거든요. 눈 내리는 겨울바다. 다른 데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걸 해요. 남태평양은 눈이 안 오잖아요. 1년 내내 선. 우리는 겨울도 있죠. 중간에 심심할까봐 가을, 봄. 그죠? 겨울에 그 추웠다가 따뜻한 거 햇살이 비치기도 하면서 그렇다 옷을 벗기에는 애매한 거.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거는 관광의 계절성, 다양성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관광으로 봐서는. 끝내주는 정원이죠. 그런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왜 활용을 못하느냐고요? 후진국일수록요.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었죠. 이제 OECD 가입 국가가 됐고 또 선진국, 거의 선진국이에요.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후진국일 때는 먹고 사는 거 하느라고 기계 만들고 공장 짓고 그거 하느라고 놀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1호 해수욕장이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일 거래요. 아마 송도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없지만 송도 해수욕장에 케이블카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도 첫 번째. 그죠? 겨울에는 운행 안 하고. 어쨌든 계절성. 이제 좀 있으면 여름철이 오죠. 너무 덥다 그러면 살랑살랑 가을이 되기도 하고 눈 내리는 겨울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경관은 이 계절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남태평양은 계절이 하나인데 그러면 또 갖다 붙이죠. 비가 올 때, 비 안 올 때, 그때 뭐라고 해서 스톰 해갖고 비 내리는 계절 있죠. 몬순형 기후 그럴 때는. 지리 시간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다양하죠. 각 계절별로 맞는 상품을.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해수욕장은 여름인만 생각한다고요. 해수욕장 여름. 그래서 요즘은 쏙 들어갔거든요. 3, 4년쯤 전에는 해수욕장 이름 쓰지 말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왜? 해수욕장 그러니까 전부 다 여름에만 와야 되는 걸 줄 알잖아.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전국민 공모전을 했죠. 그래갖고 해변, 해운대 해변, 송정 해변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다 또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계절이 있다는 걸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피크 시즌 여름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피크 시즌 여름에는 굳이 홍보하고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기어와야 바닷가로.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절, 봄,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잖아요. 그곳에 맞는 즐길 거리만 만들어 준다면 그게 뭔데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광 자원을 전공한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낸 것도 환경 신경 쓰지 마라. 비용, 돈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법적인 규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거죠. 이게 지금 1학년, 2학년 때 이 프로젝트 하기 딱 좋아요. 4학년들은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이 과목 저 과목에서 들은 게 많아고 그게 자꾸 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하여튼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제발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걸 즐기고 다른 조가 발표하는 것도 즐겨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계절성을 가졌다까지 했고요. 리포트를 안 냈죠. 자, 리포트를 어쨌든 여기까지 해놓고요. 리포트는 아까 내려고 마음 먹었던 게 있었는데, 예. 감동적, 시각적, 질이 함축된 풍경으로 개념화된 걸 뭐라고 그러죠? 즉 감동적, 여러분 요새 102페이지에는 밑에서 둘째 줄 감동적, 시각적, 질이 함축된 풍경, 감동적, 시각적, 질이 함축된 풍경. 그걸 뭐라고 그래? 두 글자. 기억이네. 기억이네. 적어놔야 돼요.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